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사람의 진위를 왜곡했고 짜깁기 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이나 김남국 의원 등은 어쨌든 찬성한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진실 공방을 좀 더 자세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장면, 대답한 윤 총장과 질문한 금태섭. 자, 금태섭 전 의원의 질문 취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당시 논란이 됐던 그 장면에 또 한 명의 당사자죠. 금태섭 전 의원. 사심이 깃든 입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겉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무엇보다 사심 깃든 입법이다. 처음부터 수사, 기소 분리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이 문제로 조국과 소리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한데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 그냥 말 안 들으니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다. 라고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중수청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검찰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 예. 관련 입법에 대해서 일선 지청에 이제 의견서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라 의견질의 회신을 보냈는데 그럼 검찰의 논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반대 의견은 명확하죠. 보통의 검찰을 우리가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권한이 많다라는 방증인데 만약에 이런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없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권력기관으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의 를 대표하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절대 사수를 할 거예요. 그럼 그 갈등 악화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윤 총장도 사실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관련 입법이 나올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양쪽의 어떤 카드를 모두 다 실기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강대강 대치 속에서 검찰은 반대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것을 밀어붙일 것인데 피해는 국민이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수청도 좋다 보입니다. 다만 뭐 예를 들면 세무 쪽이나 마약청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문가를 길러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한 검사를 수사 인력으로 전문성 있게 키워내는데 최소한 그 개인에게 10년에서 20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논의를 해서 관련된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어떤 배출 기관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문은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 내 권한을 뺐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권력기관으로서의 수사권의 핵심적인 요점인데 이것을 뺏는 것이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무작정 반대하거나 단체 행동하는 것은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 전 장관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왜 말을 바꿨느냐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윤태호 실장님.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윤 총장 측은 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말 바꾸기로 따지면은 누가 누구를 탓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금태섭 의원.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말을 많이 바꿨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고 김웅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김웅 의원이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개혁 이제 담당자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오히려 특수 수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빼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 여권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하나회를 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의 이제 어두운 역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려내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회 척결을 해가지고 박수를 받고 군의 일부 뭐 불만이 있었겠지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의 여러와 같은 지지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회 척결을 넘어서 가지고 무슨 뭐 군을 해체해가지고 뭐 육군을 뭐 어디 이제 뭐 수송군과 뭐 전투군과 뭐 이렇게 쪼개놓겠다라는 식으로 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요. 과거 우리 정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개혁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론의 이 등을 업는 것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개혁이 실질적으로
좋게 가기 위한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혁의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에 대해서 뭐 완전히 저항하는 사람은 눌러야 되겠지만은 그 조직들을 살려 나가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개혁도 그렇고 뭐 국정원도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국정원 이렇게 이름 쭉 바꿔왔지만은 항상 그런 개혁과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과 역량을 살려나가는 조치가 동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이렇게 해서 검찰을 뺏겠다 이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중수청이 됐을 때 실제로 이런 중대수사라든지 권력형 범죄에 대해 가지고 대응 능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약해지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 뭐 시간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럼 개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손 왼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왼손만 보이고 오른손은 안 보인다라는 게 우려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제 박정하 대변인 네. 관련돼서 이제 조 전 장관이 말을 바꿨다. 오히려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글을 통해서 조 전 장관 비판하잖아요. 내가 오히려 얘기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싸움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왜? 그때는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다가 조국 수사 시작되고 나서 180도 바뀌었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 사심이다. 라고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은 비판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조국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건 왜 윤 총장 말을 바꾸느냐라는 거예요. 글쎄 저는 왜 윤 총장을 거기서 조국 장관이 언급하고 지난 선거에 있었던 뭐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하고 곽상도 의원을 언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 우리 편에 의해서 우리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짜 맞추게 하고 그거를 만들어 가는데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를 해서라도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힘을 그 동력을 이용하겠다라는 거 말고는 달리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중수청에 대해서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들 보면은 아까 우리 김수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다들 피의자예요. 내가 정말 떳떳하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하는지 뭐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막 몰고 갈 일 아니다. 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마저도 무시하고 막 가는 거는 저는 첫째 하나 사심이 끼어서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보기가 싫어서 검찰을 해체하자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뭐 대통령과 상관없이 지금 뭐 거의 지금 임기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무언가 그동안 뭐 적폐니 뭐니 막 해오면서 이 정권 뭐 해왔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 그냥 막 허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까지 다 나서서 막 외곽에서 뭐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서 중수청 얘기를 지금 갑자기 드라이브를 걸고 막 나가는 게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이게 뭐 검찰 내부에서 막 반발이 나는 거는 검찰의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절차도 분명치 않고 논리도 분명치 않고 국민들로부터 저는 분명하게 냉정하게 평가받을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윤 시장님. 이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뭐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우리 임기는 1년밖에 안 지났다. 정청래 의원인가 뭐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참 옛날엔 듣기 힘든 그런 발언인데 어쨌든 이 타임라인의 지평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리고 이게 대통령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는 1년밖에 안 지났다. 3년 남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 타임라인의 지평에서 보면요. 흔히 이제 검찰을 많이 비판하고 막 이러는 것이 자, 정권이 이게 힘이 있을 때는 정권의 편에 싹 들었다가 힘이 싹 빠지기 시작하면은 막 공격을 해가지고 힘을 빨고 차기 정권하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타임라인에서 본다면은 그럼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쯤은 더 잘 지내고 조국 장관이 올라가게 두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계속 원래 검찰을 강력한 지원군이었었거든요. 특수수사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 뭐 한동훈 같은 사람도 이게 중앙에 있고 하다가 지금쯤 들어와가지고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과거의 검찰에 대해서 봤던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뭐 그게
좋은지 뭐 나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여기들은 지금 현재 검찰들은 윤석열 총장이 되자마자 이 권력과의 이런 수사들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흔히 이제 검찰이 되게 권력의 앞잡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을 프레임에서 본다면은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는 게 그 권력의 앞잡이였던 검찰인 것이고 그때 이 사람이 검찰총장 되자마자 한 거는 약간 이상한 검찰인 오히려. 거죠. 과거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논리가 안 맞는 점들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돼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물타기식 논쟁과 분별해야 된다라고 조국, 추미애 두 명의 법무부 전직 장관 둘이서 자 이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현 검찰로부터 완전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공세를 이어갔고요. 추 전 장관도 여권의 일각의 주장처럼 다른 나라를 봐라. 어느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느냐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이른바 팩트체크에 따르면 OECD 국가의 77%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이 팩트체크 같은 건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 스탠포드에서 박사까지 받아오시잖아요. 황운하 의원의 주장은 문명 국가 중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팩트체크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이제 OECD 국가의 77%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황운하 의원이 이제 말한 게 뭐냐면 이제 문명 국가 중에서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검찰이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OECD 국가에서 검찰이 뭐 일부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전부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팩트 체크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면, 요게 좀 네, 전면이 좀 전면. 관건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검찰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까지는 지금 보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많은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호도하는 점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국가라면은 당연히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의 우리 본질로 돌아가면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게 남용이 되고 권력기관으로서 어떤 횡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분리시키자라고 맨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데에다 갖다 준다면 결국 그러한 관행들은 비리와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수사를 이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 같은 것들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설령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소권 가지고 그 수사권을 약간 견제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과연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을까,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일각에서는 직을 걸 수 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들도 재차 나왔는데 중수청에 관련해서 입장 표명 시기, 방식, 수위를 고민 중이다. 자, 발언 강도에 따라서 검사들 사표 제출 등 집단 움직임의 영향, 윤석열 검찰총장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는 등등 특유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자, 요 메시지와 시기 방법을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건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 어떤 형식이 될까요? 사표 제출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극명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긴 어려운데 집단 행동도 본질적으로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집단 행동도 어렵고 전례도 없죠. 그래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 윤 총장의 난관이고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공공한 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결국 국민 이야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정치권의 어떤 입법 관련한 개정 절차가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 그걸 설명하는 방식밖에 안 될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또 중수청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나 본질적으로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에 빠질 만큼 이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